오늘도 우리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유익한 공부를 같이 해볼 텐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좋은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이경은 기자님께서 감사하게도 써주셨어요. 80대에도 쌩쌩, 뇌가 늙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노후에도 젊고 건강한 뇌 유지하려면 뇌과학자 니시다 케유키 박사 인터뷰. 참고로 이 기사는 제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제 지인분께서, 저랑 친한 분이 영준아 이 기사 한번 봐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놀랍더라고요. 그 진짜 중요한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저는 전문을 다 읽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는 여러분 정보가 굉장히 축약된 게 많아요. 사실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다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사는 링크 클릭하셔서 직접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에요.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 니시다 케유키 박사님, 실제로 뇌과학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제가 요약을 했는데 7가지 특징이 1, 2, 3, 4, 5, 6, 7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추려낸 건데, 외발서기가 가능하다, 이제 뇌가 쌩쌩한 분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것도 식사 시간이 즐겁다, 집을 너무 춥게 유지하지 않는다, 수첩의 기록을 잘한다, 의성어를 자주 쓴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탕탕 휘릭휘릭 이런 말을 잘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안티프레질하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단은 막혔고 상단은 열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결과가 사실 보편적으로 100%한테 다 이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을 표본을 통해서 얻은 실험 결과들은 생각보다 100% 적용이 잘 안 돼요. 특히 건강 관련은 여러분, 어떤 실험 결과들이 100%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성어를 자주 쓴대요. 이거 써서 잃을 게 뭐가 있나요? 얻을 게 많아요. 사람이 유쾌해 보이고 어떤 말의 활력도 더 넘쳐 보이고, 근데 뇌 건강까지 지켜준대요.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평소에 의성어를 얼마나 썼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우리 건강하마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일단은 읽어볼게요. 뇌가 늙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자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50세 이상이라면 간단한 셀프 진단법이 있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는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뇌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 뜨고는 쉬운데 눈 감고는 어려운 분들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뇌의 노화가, 그 차이가 심하면은 노화가 제법 진행된 상태다. 근데 연습하면 여러분 뇌는 어떻다? 가소성이 있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요 표가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이 표를 보고 이분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30대는 그러니까 두뇌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대 이상인데 60초 정도 한다. 그러면 두뇌 나이는 한발서기 관점에서는 30대. 그 다음에 32초 정도 하면은 40대, 23초 정도 하면 50대. 여러분이 50대인데 9초, 4.5초, 2.9초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는 더 늙었을 확률이 존재한다. 뭐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데이터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데이터냐면은,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해드린 거잖아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실제 기록 보여드리면서,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평균을 쓰거나 극단값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데이터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몇 개만 볼게요. 40대 32초, 30대 58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표본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30대가 최하가 20초예요. 그러니까 30대 50초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데이터예요. 40대도 뭐예요? 최하가 20초인데 그다음에 뭐예요? 한 여기 몇 초라 그랬죠? 40대는? 40대는 32초라고 했으니까 40대 32초. 굉장히 믿을 만한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요약을 잘해준, 이거는 꽤 믿어볼 만한데 아주 훌륭한 데이터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관련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아무 뉴스나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안티프레질 하겠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것만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관련해서 이거 더니든 이 종단 연구도 소개해드렸죠. 신체 연령이 외발석이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체 연령이 인지 기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발석이로 내가 신체 연령을 체크하면 인지 기능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도 우리가 이 기사랑 상관없이 미리 했어. 이게 여러분 우리 건강 하마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같이 박수 치셔도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준 높은 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제가 궁금했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노인의 뇌와 눈 감고 한발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대뇌 시각 피질이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눈을 감아서 시각 피질이 완전히 차단하면 이제 시각 피질로 들어가는 신호가 없어진 거죠. 시각 정보 대신 신체 균형 감각으로 서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신체 균형 감각이 뇌의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 그런데 신체 나이보다 뇌의 나이가 늙게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어떤 분이 눈 감고 한발서기를 2초만을 했는 지인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80대에 뇌의 나이가 나온 건데 결과에 쇼크를 받아서 여러 번 연습하니 지금은 7, 8초쯤 설 수 있게 됐다. 균형 감각도 훈련을 하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틈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눈 감고 애발서기 양치질 할 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공간이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책상 옆에서 이런 거 근처에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발서기를 할 때는 계단 옆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아무튼 좀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피질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을 때는 균형 감각으로 우리가 이거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뇌 건강 상태와 비례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그래서 여기 네이버 뉴스 이걸 찾아보니까 눈 감고 한발서기 서보세요. 5초 넘기가 쉽지 않네요. 뇌가 썩었나 봐요. 40대 중반 4, 7초 나오네요. 그러니까 뇌 건강 측면에서 한발서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런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 연습해서 이거 방금 전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45초 나왔어요. 저 맨 처음 했을 때 10초 이하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면은 좋아져. 이게 요령이 생겨요. 뇌가 요령이 생겼다는 거는 뇌가 어떤 학습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고기. 왜냐면은 이 건강하마에도 채식을 강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채식이 오로지 정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거는 정답이 나한테만 맞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채식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봤는데 8개월 정도 따라 했는데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건 운동적인 측면들도 있는 거고 다른 영양소도 잘 섭취하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은 제가 건강 관련 책을 많이 보거든요. 어떤 책은 그래요. 고기 많이 먹어라. 어떤 책은 그래요. 야채 많이 먹어라.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맞춰가는 게 정답인데 저는 이건 건강책이 아니라 과학책에서 답을 얻었어요. 센세이셔널에 나왔던 내용인데 인간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에 있는 잡식동물인데 우린 잡식인데 어디에 더 가깝냐? 초식에 더 가까운 잡식동물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답이 나왔죠. 우리는 초식에 가까운 더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야겠지만 야채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야채를.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어요. 고기를 먹을 때 그냥 고기를 드셔야지 소세지 같은 가공육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피하는 거는 좋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면서도 어떤 책은 여러분 고기 먹으라 그럴 거고요. 어떤 책은 야채만 먹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도 높아야 되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 저는 저한테 맞는 여러분 저는 간헐적 단식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그 정의영 교수님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타당해요. 왜? 좋긴 좋은데 그거에서 근육을 잃으면은 그게 손해일 수도 있다. 너무 좋은 포인트를 찝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읽어보면은 슈퍼 에이저들은 식욕이 왕성한데 특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 최고의 양자였던 기타가 와미나는 115세 사망. 대단하시네요. 100세가 될 때까지 농가에서 일하며 100세 때 일을 하셨대요. 이건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죠? 소고기를 즐겼다. 나카치 시게요시 역시 하루 세끼 꼬박 챙겨 먹었는데 닭고기 영양밥과 소고기를 좋아했다.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100세인 중에 소고기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비중이 60%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 영양소 때문에 그러거든요. 단백질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섭취 못하면은 뇌 속 물질을 만들지 못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고 노인 뇌가 가속화된다. 채식주의는 오히려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건강이. 일단은 그러면 복잡하면 뭐예요? 골고루 잘 먹으면 되겠죠. 너무 고기만 드시도 안 되고 또 너무 채식만 하셔도 안 되겠죠. 그렇죠?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은데 약간 밸런스를 어디에 둔다? 채식에 둔다. 고기를 먹을 때도 당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것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습관들이 있거든요. 먼저 반찬이랑 야채류 먹고 밥 먹고 고기 먹으면은 당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속도가 늦어진다. 뭐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요즘엔 여러분 책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근육량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이제 굉장히 큰 정답이라는 게 제가 가시적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어도 근육이 있는 분들이랑 없는 분들은 삶의 퀄리티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건강책 아니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늙으면은 뇌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 일본에는 로가이라는 단어가 있다. 한국에 꼰대라는 말이래요. 상대방에게 벌컥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퍼붓는 고령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뇌가 늙은 고령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이런 행동은 이런 행동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망가진 거예요. 전두엽 앞쪽에 전두전야 기능이 약해져서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없어서 나타나서 어린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전두엽 부분이 20살까지인가 발달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막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으면서 이 전두엽 기능이 쇠퇴하면서 뭐예요? 어린이가 다시 되는 거죠. 근데 나이는 있으니까 눈치를 안 보고 막 이렇게 꼰대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많이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퇴직하면 일정이 없는데 수첩에 뭘 적나? 이게 앞에 내용이 많아요. 수첩에 적으라는 거예요. 수첩에 삶의 목표를 적는 것이다. 60대 이후에. 가령 1년 뒤에 죽는다면 이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적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 지인분이 보내주셨어요. 일정한 날이 없는 날은 오늘 하고 싶은 5가지, 오늘 성공한 3가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답을 쓰면 된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여러분 지금 고장난 거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퓨처 셀프 얘기예요. 삶의 목표가 생겨야 내가 녹슬지 않고 움직인다. 뇌과학적으로 퓨처 셀프가 맞다고 이분 퓨처 셀프 모를 거예요. 이분 퓨처 셀프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니까. 근데 퓨처 셀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딜 가나 다 퓨처 셀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박사 TV 채널명도 퓨처 셀프로 안 바꿀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다 퓨처 셀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퓨처 셀프랑 PDS 다이어리는 뭐 여러분 요리 이제 박사님 말 따라서 PDS 다이어리 아니어도 좋아요. 뭐 다른 수첩이어도 좋습니다. 근데 PDS 다이어리는 단톡방도 있고 오로더데이 행사도 있고 뭐 너무 좋죠. 뭐 챌린지도 있고 너무 좋죠. 제가 퓨처 셀프랑 PDS 다이어리는 찰떡궁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새끼 뭐 다이어리 팔아먹으려고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럼 이분 말씀도 그런 건가요? 퓨처 셀프 적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다이어리에 수첩에 뭘 적는데 1년 뒤에 내가 죽으면은 나는 뭘 해야 되나 지금? 1년 뒤에 죽으면 내가 뭘 해야 되나? 1년 뒤에 죽을 내가 와서 지금 1년을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퓨처 셀프로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퓨처 셀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내가 왜 힘들어?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현재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 잘못한 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투영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잘못인지도 몰랐네. 이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때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현재 내가 발악을 해야 돼요. 그럼 현재 내가 발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퓨처 셀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퓨처 셀프의
자산을 심어주는 걸까? 아니면 부채를 만드는 걸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시크릿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냥 뭐 100번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미래 관점에서 생각해서 우선순위 3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공한 3가지. 딱 3가지 우선순위 오늘 3개만 딱 끝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니시다 케유키 박사님, 제가 여러분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너무 좋은 기사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도 기사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꼭 퓨처 셀프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고 퓨처 셀프로 삶이 바뀐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에도 있고요. 근데 도서관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서점에서 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우리 상상스퀘어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으셔도 좋습니다. 서점에서. 주말에 가시면 서점에서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책이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책임인 거예요. 저희가 떠안는 거예요. 교보문고가 떠안고 영풍문고가 떠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책이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가시면 다 읽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우리 니시다 케유키 박사님의 조언처럼 우리도 80대의 뇌가 쌩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이 건강아마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자료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와서 뇌피셜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거 좀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게 정말 뇌과학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저는 뇌과학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자료를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소개한 데가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못 봤어요. 이거는 제가 구글링으로 정말 이악 물고 찾은 거예요. 영어로 하면 그렇게 좋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근거 있는 자료를 제가 계속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